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예요.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려요.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 프랑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최대 원전이 바다에서 몰려온 해파리떼 때문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무려 4개나 되는 원자로가 갑자기 정지됐거든요. 이 원전 하나로 약 500만 가구가 전기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작은 해파리 때문에 멈춰선 거예요. 마치 코끼리가 개미 때문에 넘어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뭐 프랑스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매달 내는 전기료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전기가 부족해지면 가스를 더 많이 사야 하고, 전 세계 가스값이 오르고 한국도 가스를 더 비싸게 사야 하고 결국 우리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올해 2월에 가스가 겨울철 가스보다 비싸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은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해서 겨울가스가 더 비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요. 마치 아이스크림이 겨울보다 여름에 더 싸진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평소보다 2달이나 빨리 가스를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올겨울이 정말 걱정된다는 신호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프랑스 원전 사고가 보여주는 유럽 에너지 위기의 진짜 모습. 둘째,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전기료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셋째, 개인이나 회사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예요. 첫 번째 이상한 일. 원전이 해파리 때문에 멈췄다. 먼저 프랑스 원전 이야기부터 자세히 해볼게요. 8월 10일 밤 프랑스 그라블린 원전에서 갑자기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어요. 원자로를 식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곳에 해파리가 우르르 몰려와서 막아버린 거예요. 마치 빨대 끝을 손가락으로 막은 것처럼요. 그래서 원자로 3기가 자동으로 멈췄고 다음날 새벽에는 또 한 기가 멈췄어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8월 14일까지 다시 돌릴 수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1년에도 같은 이유로 멈췄고 2013년에는 스웨덴에서 1999년에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다가 점점 더워지면서 해파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두 번째 이상한 일. 여름가스가 겨울가스보다 비싸졌다. 두 번째로 이상한 일은 가스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하니까 가스 수요가 많아서 비싸고 여름에는 덜 쓰니까 싸죠. 마치 우산이 비 오는 날에 더 비싸고 맑은 날에 싸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올해 2월에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여름 가스값이 겨울 가스값보다 비싸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올여름에도 가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가스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려고 하니까 값이 오른 거죠. 실제로 올해 2월에 유럽 가스값이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마치 마스크 대란 때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사려고 하니까 값이 치솟은 거예요. 세 번째 이상한 일. 이탈리아가 평소보다 빨리 가스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상한 일은 이탈리아의 행동이에요. 보통 유럽 나라들은 여름에 겨울용 가스를 차근차근 모아둬요. 마치 다람쥐가 겨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올해 평소보다 2달이나 빨리 가스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올겨울이 정말 걱정된다는 신호예요. 마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빨리 라면을 사재기 하는 것과 비슷하죠. 유럽 전체적으로도 올겨울 준비를 위해 작년보다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더 써야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 가스는 하나의 큰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전국의 쌀이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처럼요. 유럽에서 쌀이 부족하면 아시아 쌀값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유럽이 가스를 더 많이 사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가스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국 전기료까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전 세계 가스 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유럽 문제가 어떻게 한국 전기료에 영향을 주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가스 시장을 하나의 큰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호주,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이 수영장에 가스를 부어넣고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 수영장에서 가스를 퍼가는 거예요. 현재 이 수영장에 가스를 가장 많이 넣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호주, 카타르 순이고요. 한국은 주로 호주, 카타르, 미국에서 가스를 사와요. 5단계로 보는 영향 경로. 유럽 문제가 한국 전기료에 미치는 영향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요. 1단계 유럽에서 문제 발생. 프랑스 원전이 멈추거나 유럽이 더 많은 가스가 필요해져요. 2단계 유럽이 가스를 더 사려고 해요. 유럽이 가스가 부족해. 비싸도 살게. 라고 하면서 전 세계 가스를 끌어가려고 해요. 3단계 아시아도 가스값이 올라요. 유럽이 높은 값을 주고 가스를 사니까 아시아에 올 가스가 줄어들고 아시아 가스값도 따라서 올라요.
4단계 한국이 가스를 비싸게 사야 해요. 아시아 가스값이 오르니까 한국도 가스를 더 비싸게 사야 해요. 5단계 전기료 인상 압력이 생겨요. 가스값이 오르면 가스로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한국전력이 적자가 나고 결국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요. 한국 전력 시스템 이야기.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 전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원자력과 석탄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발전소. 가스 전기가 더 필요할 때 켜는 발전소. 문제는 가스 발전소가 전기료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버스 요금이 기름값에 따라 정해지는 것처럼 전기료도 가스값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올해 5월에 한국이 가스를 사는데 쓴 돈이 전달보다 7.2%나 늘었어요. 가스를 더 많이 산 게 아니라 같은 양을 더 비싸게 산 거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국은 요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달라져요.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업용으로 가스 발전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마치 핸드폰 보조 배터리처럼요. 그러면 가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가스값 변동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봐요. 1, 2월에는 유럽이 정말 추웠어요. 게다가 바람도 안 불고 해도 안 떠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거의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엄청 많이 써야 했고 가스값이 확 올랐어요. 4월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스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름 들어서 프랑스 원전 문제랑 더위가 겹치면서 다시 가스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들이 받을 영향.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국 회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게요. 한국의 회사 전기료는 전력 도매 가격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오르면 3개월마다 회사 전기료에 반영돼요.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회사들은 타격이 커요. 철강회사 포스코 같은, 화학회사 LG화학 같은,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전기료가 1% 오르면 만드는 비용이 0.1에서 0.3% 올라가요. 큰 회사들에게는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요. 대기업보다 더 힘든 건 중소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미리 전기를 싸게 사는 계약을 하거나 자체 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특히 물건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중고예요. 전기료는 오르는데 수출 가격은 바로 올릴 수 없으니까요. 마치 재료비는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못 올리는 식당과 비슷해요. 일반 가정 전기료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정부가 가정용 전기료는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가 나면 언젠가는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요. 현재 한전은 가스값이 오르는 만큼 전기료를 못 올려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시간차 문제예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 전기료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마치 감기에 걸려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요. 즉,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위기의 영향이 한국 전기료에 나타나는 건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차를 모르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업종별로 받을 영향도 달라요. 많은 영향을 받을 업종. 철강, 화학,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를 엄청 많이 써요. 전기료가 매출의 5에서 15%나 돼요. 보통 영향을 받을 업종. 자동차, 기계, 섬유. 전기료가 매출의 3에서 8% 정도예요. 적은 영향을 받을 업종. 서비스업, 은행. 전기료가 매출의 3% 미만이에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혹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에너지 관련 일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1. 가스 가격 3총사. 일단 가스 가격부터 봐야 해요. 마치 주식 차트 보는 것처럼요. 유럽 가스 가격 TTF라고 하는데 유럽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아시아 가스 가격 JKM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격이에요. 미국 가스 가격 확인으로 전 세계 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세 개 가격을 보면 지금 가스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와요. 2. 원전 돌아가는 상황. 원전이 잘 돌아가는지도 봐야 해요. 원전이 멈추면 가스를 더 많이 써야 하거든요. 프랑스 원전 몇 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언제 수리하는지 확인해요. 독일, 벨기에 원전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정책을 봐요. 우크라이나 원전 전쟁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체크해요. 3. 날씨 상황. 날씨가 에너지에 엄청 큰 영향을 줘요. 마치 농사와 날씨의 관계처럼요. 유럽이 얼마나 추울지 추면 난방을 많이 해서 가스를 더 써요. 바람이나 햇빛 풍력, 태양광 발전이 잘 될지 확인해요.
극한 기후, 태풍, 폭염, 한파 같은 극한 상황이 있는지 봐요. 정부 정책도 지켜봐야 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알아둬야 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 전기료도 바뀔 수 있거든요. 1. 전기료 관련 정책. 3개월마다 전기료 발표를 통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가스값이 오르면 전기료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 봐요. 집 전기료와 회사 전기료 중 어느 쪽을 먼저 올릴지 확인해요. 2. 가스 들여오는 정책. 한전이나 가스공사만 가스를 사오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직접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에요. 트럼프와 협상해서 미국 가스를 더 사기로 했거든요. 3. 친환경 에너지 정책. 친환경 산업단지. 태양광, 풍력으로만 돌아가는 공장 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재생에너지 늘리기. 태양광, 풍력을 늘리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도 준비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본 유럽 에너지 위기는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 프랑스 원전이 해파리 때문에 멈추고 유럽 가스 시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탈리아가 미리 가스를 비축하는 것 모두가 에너지 위기의 신호였어요. 둘째, 이런 일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 전기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셋째,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한국 언론이 이런 중요한 연결고리를 놓쳤을까요? 복잡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한국 상황을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일반 기자들이 다루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에너지가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시대에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놓치면 개인도 회사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공급처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안정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전기 절약, 투자 방향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에너지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궁금해요.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세계를 읽어주는 세익스피어였습니다. 더 좋은 퀄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